심야의 세차장은 고요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로 물줄기가 차체를 타고 흘러내렸다. 강노석은 묵묵히 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예순을 넘긴 나이, 허리는 자주 아팠지만 일손은 여전히 정확했다. 그는 이 일을 시작한 지 이제 3년째였다. VIP 구역 정리 좀 해주세요. 젊은 매니저가 고개를 까딱이며 안쪽을 가리켰다. 노석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고 물통을 들었다. VIP 전용 세차 구역은 일반 구역과 달리 칸막이로 분리되어 있었다.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공간. 재벌이나 고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었다. 노석이 칸막이 뒤로 돌아서는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한 남자가 서 있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맞춤 정장 차림에 값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누군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응시하고 있는 사내. 이게 몇 번째야? 정장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죄송합니다. 무릎 꿇은 사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노석은 본능적으로 몸을 칸막이 뒤로 숨겼다. 하지만 귀는 그쪽을 향했다. 죄송하다고? 서류 하나 제대로 못 챙기는 놈이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내 사위라는 게 축복인 줄 알아야지. 노석의 손에서 걸레가 미끄러졌다. 바닥에 떨어진 걸레에서 물이 튀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무릎 꿇은 남자의 옆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현우, 그의 아들이었다. 노석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숨이 막혔다.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30을 갓 넘긴 청년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부러진 나뭇가지 같았다. 일어나. 보기 싫으니까. 정장 남자가 손을 휘둘렀다. 현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여전히 고개는 들지 못했다. 남자는 차키를 던졌고 현우는 황급히 받아냈다. 차나 빼놔. 그것도 못하면 정말 답이 없다. 현우는 대꾸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그는 고개만 숙인 채 운전석으로 향했다. 엔진 소리가 울리고 차는 천천히 빠져나갔다. 노석은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다. 아니, 아픔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 세차 끝났어요? 매니저의 목소리가 들렸다. 노석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아, 네. 지금 합니다. 그는 다시 걸레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다. 물기가 번지는 바닥을 닦으면서도 그의 머릿속에는 무릎 꿇은 아들의 모습만 맴돌았다. 그날 밤 노석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만 바라봤다. 지나가는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다. 눈시울이 뜨거웠지만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분노를 삼켰다. 초라한 작업복 차림의 세차장 직원일 뿐인 자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아버지. 하지만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노석은 거실 한쪽 바닥 타일을 살짝 들어 올렸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금고가 열렸고 안에서 태블릿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화면이 켜지자 수십 개의 알림이 떠올랐다. 노석은 천천히 화면을 내려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이제 시작이다. 강현우는 아침 6시에 눈을 떴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아내 설이는 어제도 친정에서 자고 온 모양이었다. 요즘 들어 잦아진 일이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낡은 정장을 꺼냈다. 2년 전 결혼식 때 입었던 그 정장이었다. 당시엔 새 것이었지만 이제는 소매가 닳고 단추 하나가 떨어져 나간 상태였다. 새 옷을 살 여유는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살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현우가 장인 박재훈의 개인 투자사 JK 파트너스에 들어간 건 결혼 직후였다. 장인은 운전기사가 필요하다며 제안했다. 월급 250만 원, 계약직이지만 1년 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조건이었다. 사위니까 특별히 기회를 주는 거야. 열심히 하면 나중엔 더 좋은 자리도 주지. 장인의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대학을 나왔지만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현우는 회사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5층 투자사 사무실로 향하는 길. 문이 열리자 익숙한 광경이 펼쳐졌다. 깔끔한 사무 공간, 고급 가구, 그리고 자신만 초라한 복도. 현우 씨, 커피 좀. 과장 한 명이 손짓했다. 현우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탕비실로 향했다. 운전기사라고 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커피 심부름, 서류 정리, 화장실 청소까지. 회사에서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그의 몫이었다. 아, 그리고 회의실 청소도 좀. 오늘 오전에 미팅 있어. 네. 현우는 대답했다. 항상 그랬듯이 거절할 권리 따위는 없었다. 사위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는 한 그는 누구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야 했다. 월급은 늘 밀렸다. 처음 몇 달은 제때 나왔지만 반년이 지나면서부터 지급일이 미뤄지기 시작했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다음 달엔 꼭 줄게. 장인의 말은 매번 같았다. 하지만 다음 달이 와도 월급은 나오지 않았다. 2개월, 3개월. 어느새 밀린 월급은 6개월치가 넘어갔다. 장인어른, 제 월급이.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물어봤다. 장인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다. 월급? 내가 여기서 뭘 했는데 월급을 달라고 해? 내 딸 먹여 살리는 것도 모자라서? 그날 현우는 사무실 한가운데서 30분간 서 있어야 했다. 직원들이 지나다니는 복도 한복판에 장인은 그를 본보기로 삼았다. 이게 일을 대충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거야.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다. 서류 한 장을 잘못 정리하면 공개 질책이 이어졌다. 차를 몰다 신호를 한 번 놓치면 1시간 동안 꾸중을 들어야 했다. 그리고 그 꾸중은 점점 모욕으로 변해갔다. 너 같은 놈이 내 사위라는 게 창피해. 리니가 너를 왜 선택했는지 모르겠어. 눈이 멀었나 봐. 차라리 걔를 키우는 게 나았을 거야. 걔는 최소한 충성심이라도 있으니까. 현우는 참았다. 아내 설인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다. 그녀만은 자신의 편이라고, 자신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설이는 점점 멀어졌다. 오빠, 아빠 말씀 좀 들어. 왜 맨날 혼나는 거야? 제대로 좀 해. 창피하게.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오빠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래. 현우는 더 이상 아내에게 하소연하지 않았다. 그녀 역시 장인의 편이었다. 아니, 애초에 자신의 편 따위는 없었는지도 몰랐다. 오늘도 현우는 장인의 차를 몰았다. 거래처 미팅, 골프장, 그리고 심야 세차장까지. 하루 12시간, 때로는 15시간씩 일했다. 쉬는 날은 없었다. 주말에도 호출이 왔고 명절에도 대기해야 했다. 현우야, 차 좀 빼. 현우야, 이거 좀 옮겨. 현우야, 저기 좀 치워. 그의 이름은 항상 명령어 뒤에 붙었다. 존중은 없었다. 그저 부려먹기 편한 도구일 뿐이었다. 밤 11시 현우는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오늘도 밀린 서류를 정리해야 했다. 장인은 퇴근하면서 던지듯 말했다. 내일 아침까지 다 정리해놔. 못하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알았다.
너무나 잘 알았다. 현우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쳤다. 손이 떨렸다. 피곤함 때문이 아니었다.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인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내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오빠, 나 오늘도 친정에서 잘게. 아빠가 오빠 때문에 화나셨대. 좀 잘하면 안 돼? 현우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답장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형광등 불빛 아래 30살 청년은 고개를 떨구고 서류를 넘겼다. 그의 그림자는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다. 마치 무릎 꿇은 사람처럼. 강노석은 세차장 탈의실에서 작업복을 벗었다. 물기와 세제 냄새가 밴 옷은 구겨진 채 로커에 던져졌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주름진 이마, 핏발선 눈, 거칠어진 손. 60대 노인의 얼굴이었다. 노석 씨, 수고하셨어요. 젊은 매니저가 지나가며 인사했다. 노석은 고개만 끄덕였다. 말이 필요 없었다. 이곳에서 그는 그저 성실한 야간 근무자일 뿐이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 노석의 주먹은 계속 쥐어져 있었다. 오늘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무릎 꿇은 아들, 고개를 들지 못하는 현우, 그 앞에서 군림하던 남자, 박재훈, 현우의 장인. 노석은 그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다. 2년 전 현우의 결혼식에 가지 못했지만 청첩장에 적힌 이름은 기억했다. JK 파트너스 대표, 소위 잘 나가는 투자가라는 남자. 버스가 도착했다. 노석은 맨 뒷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화려한 네온사인, 고층 빌딩, 그리고 그 속을 걷는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노석은 그 세계와 단절되어 있었다. 스스로 선택한 단절이었다. 집에 도착한 건 자정이 넘어서였다. 낡은 빌라 2층, 좁은 원룸. 월세 40만 원짜리 이 공간이 그의 전부였다. 아니, 전부인 척하는 공간이었다. 노석은 현관문을 잠그고 신발을 벗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편의점 도시락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먹고 싶지 않았다. 배는 고팠지만 입맛은 없었다. 거실 바닥에 앉았다. 그리고 특정 타일 하나를 손가락으로 눌렀다. 찰칵 작은 소리와 함께 타일이 살짝 들렸다. 노석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아래에는 소형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은색 금고. 노석은 6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현우의 생일이었다. 금고 문이 열렸다. 안에는 태블릿 한 대와 서류 봉투 2개, 그리고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노석은 태블릿을 꺼냈다. 전원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켜지자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다. 지문 인식, 패턴, 그리고 12자리 비밀번호. 3중 보안이었다. 로그인이 완료되자 화면이 바뀌었다. 수십 개의 알림이 쏟아졌다. 자산 현황 1조 2847억 원. 신규 투자건 승인 대기 3건. 긴급보고 JK 파트너스 자금 운용 현황. 노석의 눈이 마지막 알림에 머물렀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하자 상세 내역이 펼쳐졌다. JK 파트너스? 박재훈이 운영하는 투자사. 겉으로는 독립적인 회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달랐다. 그들이 굴리는 자금의 70%는 한 곳에서 나왔다. KM홀딩스, 국내 최대 사모펀드. 표면적으론 여러 투자자들의 컨소시엄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진짜 실소유주는 단 한 명이었다. 강노석? 바로 자신이었다. 화면을 넘기자 박재훈의 투자 내역이 나타났다. 부동산 개발 사업 420억, 스타트업 투자 180억,
해외 주식, 펀드 350억. 모두 KM홀딩스의 자금이었다. 박재훈은 그걸 자기 돈인 양 굴리며 수익을 챙기고 있었다. 수익률은 나쁘지 않았다. 평균 12% 정도.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노석은 화면을 끄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의 돈으로 사업을 벌이는 놈이 자신의 아들을 개 취급하고 있었다. 박재훈.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자 목소리가 떨렸다. 노석은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다. 그는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은 보이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다. 3년 전 노석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KM홀딩스 회장직을 사임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언론에는 건강 문제라고 발표했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다. 지쳐 있었다. 30년간 돈을 벌고 사람을 관리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삶. 그 과정에서 가족을 잃었다. 아내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 현우와는 연락이 끊겼다. 현우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 둘은 크게 싸웠다. 아버지는 돈밖에 모르잖아요. 사람은 안 보이죠? 현우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노석은 반박하지 못했다. 아들의 말이 맞았으니까. 그 후로 노석은 스스로를 숨겼다. 회장직을 내놓고 신뢰하는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겼다. 자신은 그림자가 되었다. 태블릿 하나로만 회사를 움직이는 유령 같은 존재. 그리고 세차장 직원이 되었다.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초심을 찾고 싶었다. 아들에게 당당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오늘 본 장면은 모든 걸 바꿔놓았다. 노석은 다시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켜고 메뉴를 탐색했다. JK 파트너스 폴더를 열었다. 투자 계약서, 자금 운용 내역, 그리고 특약 조항들.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제7조 투자금 회수 권한. KM홀딩스는 투자처의 경영 부실 또는 계약 위반 시 30일 이내 통보를 통해 전액 회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노석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처음으로 오늘 밤 미소를 지었다. 아직 아버지는 죽지 않았다. 그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금고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봉투를 열자 법무법인 명함 몇 장과 공증된 문서들이 나왔다. 모두 3년 전에 준비해둔 것들이었다. 노석은 명함 하나를 집어들었다. 법무법인 정도, 대표 변호사 최민기. 그는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통화 연결음이 울렸다. 여보세요? 졸린 목소리가 들렸다. 당연했다. 새벽 1시였으니까. 최 변호사 나야. 강노석? 회장님? 목소리가 180도 바뀌었다. 잠이 확 깬 음성이었다. 내일 아침 9시에 사무실로 와. 할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신지. JK 파트너스? 자금 회수 절차 시작한다. 전화 너머로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그건 그쪽 투자금이 1,000억이 넘는데. 알아. 그래서 하는 거야. 노석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세차장 직원 강노석은 사라졌다. 이제 아버지 강노석이 돌아왔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현우야, 조금만 참아라. 아빠가 판을 뒤집어 줄게. 다음 날 아침 9시 법무법인 정도. 최민기 변호사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남자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낡은 점퍼에 청바지, 운동화 차림. 3년 전 마지막으로 봤던 강노석 회장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다. 회장님, 그냥 노석이라고 불러. 이젠 회장 아니야. 노석은 의자에 앉으며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최민기는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다. JK 파트너스 말씀하셨죠? 확인해 봤는데 현재 KM홀딩스가 투자한 금액이 총 1150억 원입니다. 부동산 개발, 벤처 투자, 해외 펀드까지 포함해서요. 수익률은 평균 12.3%입니다. 나쁘지 않은 편이죠. 계약 위반 사항도 특별히. 경영 부실은? 노석의 질문에 최민기가 서류를 넘겼다. 겉으로 드러난 건 없습니다. 하지만 내부 자료를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최민기가 태블릿을 조작하자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다. JK 파트너스의 실제 운영 구조입니다. 박재훈 대표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 의사결정권자는 따로 있습니다. 누구? 박재훈의 처남 서동철입니다. 청담동의 부동산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인물인데 JK 파트너스 투자권의 70%가 그의 소개로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최민기가 다른 자료를 열었다. 서동철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가 3개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JK 파트너스와 거래하면서 중간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죠. 연간 약 5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노석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횡령이네. 법적으로 입증하긴 어렵습니다. 워낙 교묘하게 짜여 있어서. 하지만 회장님이 문제 삼으신다면 경영부실 항목으로 충분히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노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그림이었다. 박재훈은 껍데기였고 진짜 실세는 따로 있었다. JK 파트너스 직원은 몇 명이지? 정규직 8명, 계약직 포함하면 12명입니다. 그 중에 강현우라는 이름 있어? 최민기가 서류를 뒤적였다. 네, 있습니다. 계약직 운전기사로 등록되어 있는데. 잠깐, 이건. 최민기의 얼굴이 굳어졌다. 급여 지급 내역이 이상합니다. 계약서상 월 250만 원인데 실제 지급된 건 지난 6개월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밀린 급여가 1,500만 원이네요. 더 있어? 퇴직금 적립도 안 되어 있고 4대 보험도 미가입 상태입니다. 이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인데. 노석은 주먹을 쥐었다. 책상을 내리칠 뻔했지만 꾹 참았다. 강현우, 박재훈하고 무슨 관계지? 사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위를. 노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민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회장님과 관계가? 내 아들이야.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다. 최민기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회장님, 아드님이 거기서 일하고 계셨습니까? 나도 어제 알았어. 우연히 봤지. 그 새끼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걸. 노석은 창밖을 바라봤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강남 한복판. 화려한 도시 속에서 자신의 아들은 개만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 자금 회수 절차 시작해. 30일 유예 조항 있지? 네, 하지만 회장님. 1150억을 한 번에 회수하면 JK 파트너스는 즉시 파산합니다. 투자처들도 연쇄부도 위험이. 그게 목적이야. 최민기는 노석을 빤히 쳐다봤다. 복수하시려는 겁니까? 아니. 노석은 고개를 저었다. 판을 바꾸는 거야. 복수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거지만 난 판 자체를 뒤집을 거야. 무슨 뜻인지. 박재훈이 무너지면 JK 파트너스는 끝나. 하지만 그 회사가 가진 투자처들, 네트워크, 노하우는 남아. 그걸 새 주인이 가져가는 거지. 새 주인이요? 노석은 태블릿을 열어 메모장을 띄웠다. 거기엔 이미 계획이 정리되어 있었다. 강현우 명의로 법인 설립해. 이름은 현석인베스트먼트. 자본금 10억으로 시작하고. 회장님이 출자하시는 겁니까? 당연하지. 내 아들 회사야.
최민기는 펜을 들고 메모하기 시작했다. JK 파트너스가 망하는 타이밍에 현석 인베스트먼트가 투자처들을 인수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우량 자산을 확보하는 거죠. 정확해. 그리고 JK 파트너스 직원 중에 쓸만한 사람들 있으면 스카우트해. 박재훈 빼고 다. 대표는 강현우 씨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 노석은 고개를 저었다. 현우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일단 전문 경영인 세워. 대신 지분은 현우 명의로. 내가 뒤에서 관리할 거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 강현우 씨가 이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노석은 잠시 말이 없었다. 모를 거야. 그럼 갑자기 회사가 생기고 본인 명의로 법인이 만들어지면 놀라시지 않겠습니까? 놀라겠지. 하지만 그 전에 박재훈부터 무너뜨려야 해. 현우가 그 지옥에서 나와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 최민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JK 파트너스 자금 회수 통보는 언제 하시겠습니까? 오늘. 오늘이요? 너무 급하지 않습니까? 하루도 못 참겠어. 노석은 일어섰다. 최민기도 따라 일어났다. 통보문 작성해서 오늘 오후 3시까지 내용 증명 발송해. 30일 유예 조항 명시하고 경영 부실 항목 전부 나열해.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말해봐. 강현우 씨는 회장님이 KM홀딩스 실소유주라는 걸 아십니까? 노석은 씁쓸하게 웃었다. 모를 거야. 3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했으니까. 아들 눈엔 아버지가 그냥 세상 떠난 사람일 거야. 그럼 이번 일로 알게 되시겠네요. 그래야지.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고 아직 싸울 수 있다는 걸. 노석은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를 걸으며 핸드폰을 꺼냈다. 연락처를 뒤적이다 한 번호에서 멈췄다. 현우. 3년간 한 번도 누르지 못한 이름이었다. 노석은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도로 넣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는 엘리베이터에 올라 1층 버튼을 눌렀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다. 초라한 행색, 지친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랐다. 강노석이 돌아왔다. 그날 오후 3시 JK 파트너스 사무실로 한 통의 내용 증명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KM홀딩스 법무팀. 내용은 간단했다. 투자금 전액 회수 통보. 30일 이내 1150억 원 상환 요구. 박재훈은 그 서류를 받아들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박재훈은 서류를 움켜쥔 채 사무실 안을 미친 듯이 오갔다. 손이 떨렸다. 1150억. 30일 안에 그 돈을 마련한다는 건 불가능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직원들이 놀라 고개를 돌렸지만 이내 시선을 피했다. 누구도 대표실로 들어오려 하지 않았다. 박재훈은 황급히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KM홀딩스 담당자에게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2번, 3번, 5번. 모두 무응답이었다. 젠장. 그는 핸드폰을 집어던졌다. 화면이 바닥에 부딪혀 금이 갔다. 문이 열렸다. 처남 서동철이 들어왔다. 형님, 무슨 일이에요? 직원들이 난리도 아닌데. 박재훈은 서류를 서동철에게 던졌다. 읽어봐. 우리 끝났어. 서동철이 서류를 집어 읽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도 점점 굳어졌다. 이게 KM홀딩스에서? 왜 갑자기? 내가 알아야지. 아무 연락도 없이 이따위 통보를. 30일. 한 달 안에 1000억을? 미쳤어? 서동철의 목소리도 떨렸다. 그도 알고 있었다. 이 회사의 실제 자산은
150억이 채 안 됐다. 나머지는 모두 빌린 돈으로 굴리는 구조였다. 형님, 일단 협상해야 합니다. 기간 연장이라도. 안 받아. 전화도 안 받는다고. 박재훈은 의자에 털썩 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투자처들에 연락해서 급하게 회수한다? 불가능했다. 부동산은 매각에만 몇 달이 걸렸고 펀드는 중도 해지하면 손실이 막대했다. 은행에서 대출은? 서동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1,000억을 누가 빌려줘? 담보도 없는데? 그럼 다른 투자자를 찾거나. 한 달 안에? 말이 돼?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 모두 답을 알고 있었다. JK 파트너스는 끝났다. 박재훈의 핸드폰이 울렸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금간 화면에 아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여보, 마이너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KM홀딩스에서 연락 왔다는데? 아내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나도 방금 알았어. 갑자기, 마이너스 갑자기, 당신이 뭘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계약대로 다 했어. 마이너스 그럼 왜 자금 회수 통보가 와요? 1,000억이 넘는다며? 우리 어떡하려고? 내가 해결할게. 일단, 마이너스 해결? 어떻게? 당신 지금 회사 망하는 거 아니에요? 박재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내의 목소리는 더 높아졌다. 마이너스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겠어. 당신 혼자서는 안 되겠어. 장인어른은 관계없어. 내가. 통화가 끊겼다. 박재훈은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같은 시각 JK 파트너스 지하 주차장. 강현우는 차 안에서 졸고 있었다. 어젯밤 새벽 3시까지 서류 정리를 하느라 한숨도 못 잤다. 장인이 부를 때까지 대기하라는 지시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장인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5층으로 올라와. 당장. 현우는 황급히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심상치 않은 느낌이었다. 메시지 톤이 평소와 달랐다. 5층 문을 열자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현우는 대표실 앞에 섰다. 노크를 하려는데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들어와. 문을 열자 박재훈이 책상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처남 서동철도 있었다. 두 사람 모두 표정이 좋지 않았다. 장인어른 부르셨습니까? 닥쳐. 말하지 말고 듣기만 해. 박재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현우는 입을 다물었다. 강현우, 너 오늘부로 해고야. 네. 귀 먹었어? 해고라고.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장인을 바라봤다. 무슨,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쓸모가 없어졌어. 그게 이유야. 하지만 저는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밀린 월급도 받지 못했는데. 월급? 박재훈이 비웃었다. 내가 여기서 한 게 뭐가 있다고 월급을 달라고 해? 차나 몰고 심부름이나 하면서.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입니다. 1,500만 원을. 시끄러워. 박재훈이 책상을 쳤다. 지금 회사가 망하기 직전인데 내 월급이 중요해? 너 같은 놈 먹여 살린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현우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밀린 월급이라도. 없어. 한 푼도 없다고. 하지만 제게도 생활이. 나가. 박재훈이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다. 당장 나가. 짐 싸서 오늘 안으로 나가. 현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리가 떨렸다. 2년간 참아왔던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제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박재훈이 서류 하나를 집어 현우에게 던졌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다. 현우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이혼 협의서였다. 리니가 이미 서명했어. 너도 서명하고 나가. 현우의 손이 떨렸다. 서류를 보니 아내 서린의 서명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다. 일주일 전에. 벌써? 리니는 똑똑해. 너 같은 쓸모없는 놈이랑 평생 살 순 없지. 현우는 고개를 들어 장인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다. 제가 그렇게 쓸모없었습니까? 지금 알았어? 박재훈이 비웃었다. 너는 처음부터 쓸모없었어. 린이 기분 맞춰주려고 사위로 들인 거야. 그것도 이젠 필요 없으니까 버리는 거고. 2년 동안 뭘 했는데? 차나 몰고 커피나 타고 청소나 하면서 그게 일이야?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서명하고 나가. 오늘 안으로. 안 그러면 경비 불러서 쫓아낼 거야. 박재훈은 의자에 앉으며 손을 휘둘렀다. 현우에게 나가라는 신호였다. 현우는 이혼 협의서를 들고 대표실 문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직원들의 시선을 느꼈다. 동정, 조롱, 무관심. 다양한 눈빛들이 그를 따라왔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자신의 차가 아니었다. 회사 차였다. 이젠 그것도 돌려줘야 했다. 현우는 차 옆에 서서 주저앉았다. 바닥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처음이었다. 2년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오늘은 참을 수 없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내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오빠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우리 각자 살자. 현우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화면에 금이 갔지만 상관없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주차장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다. 30분쯤 지났을까? 현우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버텼다. 그는 주차장을 빠져나와 거리로 나갔다. 갈 곳이 없었다. 집은 아내 명의였다. 들어갈 수 없었다. 친구들에게 연락할 자신도 없었다. 2년 동안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렸으니까. 현우는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목적지도 없이 그저 걷기만 했다. 해가 지고 있었다.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현우는 한강 다리 위에 섰다. 난간에 기대어 물을 내려다봤다. 아버지.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실까요? 3년 전 싸우고 나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어디서 무얼 하는지 몰랐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아니, 알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바닥까지 떨어진 지금 아버지가 그리웠다. 현우는 핸드폰을 꺼냈다. 연락처에서 아버지를 찾았다. 번호를 누르려다 멈췄다. 아니야. 아버지한테 이런 모습 보일 순 없어. 그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리를 건넜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걸었다. 그날 밤 현우는 찜질방에서 잤다. 주머니에 있던 5만 원으로 입장료를 내고 구석 자리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답은 없었다. 현우는 그저 눈을 감고 잠들기를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 법무법인 정도. 강노석은 최민기 변호사 앞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다. 현석인베스트먼트 법인 설립 완료됐습니다. 자본금 10억 대표이사 강현우 명의로 등기 마쳤습니다. 현우한테 연락은 아직입니다. 회장님께서 타이밍을 보신다고 하셔서. 노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젯밤 현우를 찾아보려 했지만 멈췄다. 아직은 아니었다. 아들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야 그때 손을 내밀 수 있었다. JK 파트너스 상황은 최민기가 태블릿을 넘겼다. 아수라장입니다. 박재훈이 투자처들에게 급하게 연락하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습니다. 소문이 퍼졌거든요. KM홀딩스가 손을 뗀다는. 은행은 대출 신청했지만 전부 거절당했습니다.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도가 급락했습니다. 현재 회사 신용등급이 CCC로 떨어졌습니다. 노석은 창밖을 바라봤다. 계획대로였다. 박재훈은 이제 선택지가 없었다. 그럼 다음 단계로 가자. 말씀하세요. JK 파트너스 투자처 리스트 중에서 우량 자산만 골라. 부동산 개발 3건, 스타트업 5개, 해외 펀드 2개. 총 10개 정도면 돼. 최민기가 메모하기 시작했다. 그 자산들을 얼마에 인수하실 계획이신가요? 시장가의 60%. 60%요? 그건 너무. 박재훈이 급하니까 받아들일 거야. 선택권이 없어. 노석은 태블릿을 열어 계산기를 두드렸다. 총 인수금액 약 400억. 현석인베스트먼트 명의로 인수계약 진행해. 자금은 내가 대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박재훈이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받아들여. 안 그러면 파산이야. 30일 안에 1,000억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최민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강현우 씨는 언제 이 사실을 알게 되십니까? 일주일 후. 왜 기다리십니까? 노석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현우가 충분히 무너져야 해.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지금은 아직 미련이 남아있어. 그 여자한테, 그 회사한테. 가혹하지 않으십니까? 가혹해. 하지만 필요해.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사업가로서 하는 선택이야. 최민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3일 후 JK 파트너스 대표실. 박재훈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다. 현석인베스트먼트에서 보낸 인수 제안서였다. 시장가의 60%라고. 그는 서류를 집어던졌다. 이건 강도야. 강도. 옆에 있던 서동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형님,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다는 걸 알아. 그래서 화가 나는 거잖아. 박재훈은 의자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오갔다. 3일 동안 모든 가능성을 타진했다. 은행, 투자자, 지인들.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 이 현석인베스트먼트는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설립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신생법인입니다. 하지만 자금력은 확실해 보입니다. 대표가 누군데? 서동철이 서류를 넘겼다. 강현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박재훈의 얼굴이 굳었다. 강현우? 그 강현우? 네. 형님 전 사위. 말도 안 돼. 박재훈은 서류를 집어들었다. 대표이사 강현우. 자본금 10억 원. 설립일 일주일 전. 이게 무슨 장난이야? 그 새끼가 무슨 돈으로 법인을 세워? 밀린 월급도 못 받았는데?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만. 일단 제안은 진짜입니다. 계약금으로 50억을 선입금하겠다고 합니다. 박재훈은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뭔가 찝찝했다. 강현우가 갑자기 법인을 세우고 자신에게 인수 제안을 한다? 말이 안 됐다. 뒤에 누가 있어? 네. 강현우 뒤에 누가 있다고. 그 새끼 혼자서는 불가능해. 서동철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조사해봐. 현석인베스트먼트 투자자, 구조, 자금 출처, 전부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형님, 일단 이 제안은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박재훈은 한참을 고민했다. 시장가의 60%. 손해가 막심했다. 하지만 선택권이 없었다. 받아들여. 대신 조건을 하나 붙여. 무슨 조건입니까? 나를 현석인베스트먼트 고문으로 앉혀. 연봉 5억에. 서동철이 눈을 크게 떴다. 그게
가능할까요? 강현우가 대표면 가능해. 그 새끼는 아직 날 무서워할 테니까. 박재훈은 냉소를 지었다. 5일 후 법무법인 정도 회의실. 강노석은 최민기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박재훈이 조건을 하나 붙였습니다. 뭔데? 본인을 현석인베스트먼트 고문으로 앉혀달라고 합니다. 연봉 5억 원에. 노석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하! 이 양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니. 노석의 웃음이 멈췄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받아들여. 대신 조건을 붙여. 3개월 수습 기간. 그 기간 동안 실적이 안 나오면 즉시 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우한테 연락해. 이제 만날 시간이야. 최민기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다. 노석은 혼자 회의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현우야, 이제 아빠가 내 앞에 설 차례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현우의 번호를 눌렀다. 3년 만에 처음 누르는 번호였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통화가 연결됐다. 여보세요? 현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노석은 목이 메었다. 현우야, 나야. 아빠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다. 긴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 그래, 아빠야. 오랜만이다. 왜? 갑자기. 할 얘기가 있어. 만날 수 있겠니?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노석은 기다렸다. 어디서요? 청담동 카페 더 라운지. 내일 오후 3시. 올 수 있지? 네. 그래. 내일 보자. 노석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3년 만에 아들을 만난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노석은 창밖에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여보, 우리 아들 이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 같소. 그는 돌아가신 아내에게 작게 속삭였다. 다음 날 오후 3시 청담동 카페 더 라운지. 노석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깔끔한 셔츠에 재킷을 걸친 모습. 세차장 직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문이 열렸다. 강현우가 들어왔다. 아들은 많이 변해 있었다. 야윈 얼굴, 축 처진 어깨, 생기 없는 눈빛. 노석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현우가 노석을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아버지 앞에 섰다. 아버지, 앉아라. 현우는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노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3년 만이네. 네. 잘 지냈니?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노석은 씁쓸하게 웃었다. 물어볼 필요도 없겠구나. 내 꼴을 보니. 왜 갑자기 연락하셨어요? 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할 얘기가 있어서. 무슨 얘기요? 노석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이거 봐라. 현우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서류 몇 장이 나왔다. 법인 등기부등본. 회사명 현석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강현우. 현우의 손이 떨렸다. 이게 뭡니까? 내 회사야. 제 회사요? 그래. 일주일 전에 만들었어. 내 이름으로. 현우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아버지가. 왜? 노석은 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현우야, 아버지가 판을 뒤집었다. 현우는 서류를 든 채 굳어 있었다. 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다. 판을 뒤집었다고요? 그래. 박재훈이 굴리던 투자사 JK 파트너스. 그 회사 자금줄을 내가 쥐고 있었어. 노석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현우에게 보여줬다. KM홀딩스 자산 현황표가 떠올랐다. 아버지가 KM홀딩스 소유주라고요? 실소유주야. 3년 전부터. 현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아버지가 세차장에서 일한다고 들었다.
3년 동안 연락이 끊겼고 그저 평범하게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럼 장인어른이 투자하던 돈이 내 돈이었어. 박재훈은 몰랐지. 자기가 누구 돈을 굴리는지. 노석은 화면을 넘겼다. JK 파트너스 자금 회수 통보서가 나타났다. 일주일 전에 자금 회수 통보를 보냈어. 1150억 원 30일 안에 상환하라고. 그래서 장인어른이 갑자기. 현우는 일주일 전을 떠올렸다. 갑자기 해고당하고 이혼 서류를 받았던 그날. 장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던 이유를 이제야 알았다. 박재훈은 선택권이 없었어. 파산하거나 아니면 자산을 헐값에 팔거나. 그래서 제 명의로 회사를 만든 겁니까? 그래. 넌 사업가가 될 거야, 현우야.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2년 동안 차나 몰고 심부름만 했어요. 그래서 배우는 거야. 노석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아버지가 옆에서 가르쳐 줄 거야. 어떻게 사람을 보는지, 어떻게 기회를 잡는지, 어떻게 판을 읽는지. 왜 갑자기 3년 동안 연락도 안 하시던 분이. 노석의 표정이 굳어졌다. 일주일 전에 너 봤어. 세차장에서. 네. 심야 세차장 VIP 구역. 박재훈 앞에서 무릎 꿇고 있던 내 모습.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날 밤이 떠올랐다. 장인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던 순간. 아버지가 거기 계셨어요? 나도 거기서 일했어. 3년 동안. 세차장 직원으로요? 그래.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 그런데 하필 그날 내 아들이 개처럼 무릎 꿇는 걸 봤지. 노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깨달았어. 아버지로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부끄러울 건 없어. 넌 살아남으려고 참았던 거야. 그게 잘못은 아니야. 노석은 현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하지만 이젠 참지 마. 아버지가 내 뒤에 있어. 현우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일단 현석인베스트먼트 대표로서 계약서에 사인해. 박재훈의 자산 10개를 인수하는 계약이야. 노석은 서류를 펼쳤다. 부동산 개발 사업, 스타트업 지분, 해외 펀드 목록이 나열되어 있었다. 총액 400억 원. 시장가의 60%야. 헐값이지. 박재훈이 이걸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 안 그러면 파산이니까. 현우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다. 손이 떨렸다. 400억. 평생 만져보지 못한 액수였다. 이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된다. 현석인베스트먼트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자금은 KM홀딩스에서 나가는 거야. 그럼 제가 꼭두각시 아닙니까? 노석은 고개를 저었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짜 내 회사가 될 거야. 배우고 익히고 스스로 결정하면서. 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자신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장인어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를 거야. 현석인베스트먼트 뒤에 내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알게 하는 거지. 적당한 타이밍에. 노석은 창밖을 바라봤다. 박재훈은 조건을 하나 붙였어. 본인을 현석인베스트먼트 고문으로 앉혀달라고. 뭐라고요? 현우의 눈이 커졌다. 연봉 5억의 고문직. 웃기지. 그걸 받아들이셨습니까? 당연하지. 3개월 수습기간 조건 붙여서. 노석은 현우를 똑바로 바라봤다. 현우야, 내가 그 남자 위에 서는 거야. 이젠 내가 명령하고 그 남자가 따르는 거지. 현우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가슴이 뛰었다.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였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아버지가 옆에서 도와줄 거니까. 3일 후 현석인베스트먼트 사무실. 강남 테헤랄로에 위치한 오피스텔 한 층을 임대한 공간이었다. 아직 직원도 몇 명 없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현우는 대표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의자, 컴퓨터. 모든 게 낯설었다. 일주일 전까지 운전기사였던 자신이 이제 대표라니.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박재훈이 들어왔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 하지만 표정은 예전과 달랐다. 자신감이 사라진 초조한 얼굴이었다. 현우. 아니, 대표님. 박재훈의 목소리는 어색했다. 현우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의자에 앉아 장인을 바라봤다. 앉으세요, 박 고문님. 고문님이라는 호칭에 박재훈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그는 참았다.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오늘부터 출근하라고 하셔서 왔습니다. 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오늘부터 3개월 수습 기간입니다. 현우는 서류 하나를 건넸다. 업무 분장표입니다. 박 고문님은 투자처 관리와 실사 업무를 맡으실 겁니다. 박재훈이 서류를 받아 읽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이건 제가 원래 하던 일인데 직급만 낮아진 거 아닙니까? 문제 있으세요? 현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다. 고문직으로 오시겠다고 하셔서 자리를 드린 겁니다. 싫으시면 그만두셔도 됩니다. 박재훈은 입을 다물었다. 선택권이 없었다. JK 파트너스는 이미 청산 절차에 들어갔고 다른 회사에서 그를 받아줄 곳은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현우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박 고문님 명의로 된 페이퍼 컴퍼니 3곳. 이거 정리하셔야 합니다. 박재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건 어떻게? JK 파트너스 자산 인수하면서 전부 확인했습니다. 중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신 금액이 총 150억 정도 되던데요. 그건 합법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현우는 박재훈을 똑바로 바라봤다. 여기는 제 회사입니다. 제 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일하시면 안 됩니다. 박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앞에 앉은 사람이 일주일 전까지 자신 앞에서 무릎 꿇던 사위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3개월 안에 실적 못 내시면 계약 해지됩니다. 아시죠? 네. 그럼 업무 시작하세요. 자리는 저쪽 책상입니다. 현우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대표실 방, 일반 직원들이 앉은 공간이었다. 구석자리. 박재훈은 천천히 일어났다. 서류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 앞에서 그가 돌아섰다. 현우 대표님. 네. 뒤에 누가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당신 혼자 이런 회사를 차릴 순 없어요. 자금도 네트워크도 없었잖아요. 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건 박 고문님이 알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박재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갔다. 혼자 남은 현우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올려다봤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힘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버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첫날 어떠냐? 잘하고 있다. 현우는 답장을 보냈다. 아버지, 제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석은 그 메시지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금 현석인베스트먼트 건물 맞은편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 아들이 일하는 사무실이 보였다. 그래, 현우야. 이제 시작이다. 그날 저녁 박재훈은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출근했어. 그 회사에 강현우 밑에서 선택권이 없었어. 박재훈은 소파에 털썩 앉았다. 그런데 이상해. 강현우 뒤에 누가 있어. 분명히. 누군데요? 모르겠어. 하지만 돈이 어마어마해. 400억을 현금으로 치른다고. 아내의 얼굴도 굳어졌다. 혹시 KM홀딩스? 그럴 리 없어. KM홀딩스가 왜 강현우를 도와줘? 두 사람은 침묵했다.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 순간 박재훈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마이너스 박재훈 씨, 저는 법무법인 정도 최민기 변호사입니다.
무슨 일이신지. 마이너스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서요. 현석인베스트먼트 실소유주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박재훈의 눈이 커졌다. 누굽니까? 마이너스 강노석. KM홀딩스 회장이십니다. 강현우 대표님의 아버님이시죠? 전화가 끊겼다. 박재훈은 핸드폰을 든 채 굳어 있었다. 여보, 무슨 전화예요? 강노석. 누구요? 강현우 아버지. 그 사람이 KM홀딩스 회장이었어.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강노석 아들을 개처럼 부렸던 거야. 박재훈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자금 회수, 현석인베스트먼트의 등장, 그리고 강현우의 변화. 끝났어. 우리 완전히 끝났어. 그는 고개를 감싸쥐었다. 거실에 침묵만 흘렀다. 2주가 지났다. 현석인베스트먼트는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인수한 10개 투자처 중 3곳에서 이미 수익이 발생했고 나머지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었다. 현우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했다. 노석이 보낸 경영서적을 밤새 읽고 투자 보고서를 분석했다. 2년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으려는 듯 미친 듯이 일했다. 대표님, 서린 씨가 로비에 와 계십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현우는 펜을 놓았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강현우가 회사를 차렸고 박재훈의 자산을 인수했다는 소식. 올라오라고 하세요. 5분 후 서린이 대표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명품 가방에 화장을 진하게 한 얼굴. 하지만 표정은 불안해 보였다. 오빠. 앉으세요, 서린 씨. 현우의 차갑고 정중한 말투에 서린이 움찔했다. 오빠 나야. 왜 그렇게 말해? 이혼 서류에 서명하셨잖아요. 이제 남남입니다. 서린은 의자에 앉으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건 아빠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어. 오빠도 알잖아.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그래서 서명하신 거 이해합니다. 오빠. 서린이 손을 뻗었지만 현우는 물러났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서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오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이혼 서류, 아직 제출 안 했어. 저는 이미 제출했습니다. 2주 전에. 뭐? 서린의 얼굴이 굳었다. 법원에서 곧 연락 갈 겁니다. 협의 이혼 확정 통보. 오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2년 동안 뭘 했죠? 현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2년 동안 서린 씨는 저를 창피해했습니다. 제가 혼날 때마다 아버지 편을 들었고 저를 무시했죠. 그건 친정에서 자는 날이 점점 많아졌고 제게 연락도 잘 안 했습니다. 그러다 이혼 서류에 일주일 만에 서명하셨죠. 서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게 서린 씨의 선택이었습니다. 존중합니다. 그러니 이제 각자 살아가시죠. 하지만 오빠 지금 달라졌잖아. 회사도 차리고 돈도 있고. 현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서 돌아오시려는 겁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가주세요, 서린 씨.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서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오빠 후회할 거야. 이미 후회했습니다. 서린 씨와 결혼한 것을. 서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 문이 닫히자 현우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가슴이 아팠다. 여전히 사랑했던 건 아니었다.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무의미하게 끝난다는 게 슬펐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현우야, 잘 들어. 오늘 저녁 6시에 박재훈 불러. 무슨 일이십니까? 마지막 정리할 시간이야. 저녁 6시 현석인베스트먼트 대표실. 박재훈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2주 동안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다.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엔 수염이 자라 있었다. 부르셨습니까? 앉으세요. 현우는 책상 위에 서류 하나를 올려놓았다. 3개월 수습 기간 2주 남았습니다. 네.
실적 보고서 보니까 목표치의 30%밖에 달성 못하셨더군요. 박재훈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시간은 이미 충분히 드렸습니다. 현우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계약 해지 통보서입니다. 오늘부로 박 고문님은 해고입니다. 박재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대표님 제발.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왜요? 제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저도 그랬습니다. 현우는 박재훈을 똑바로 바라봤다. 2년 동안 박 고문님 밑에서 일할 때 저도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밀린 월급도 못 받으면서. 그건 무릎 꿇을 때마다 모욕당할 때마다 저도 제발 기회를 달라고 빌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박재훈은 입을 다물었다. 그때 박 고문님은 뭐라고 하셨죠? 쓸모없다고 하셨습니다. 현우는 서류를 밀었다. 지금 박 고문님이 그렇습니다. 쓸모없습니다. 박재훈은 서류를 쥔 채 떨었다.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가주세요. 대표님. 나가라고 했습니다. 박재훈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문 쪽으로 걸어가다 멈춰섰다. 강현우, 당신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강노석 회장. KM홀딩스 실소유주. 그분이 뒤에 계시죠? 그래서요? 비겁합니다. 아버지 힘 빌려서 복수하는 게. 현우는 천천히 일어났다. 비겁하다고요? 그는 박재훈에게 다가갔다. 박 고문님은 장인 힘 빌려서 저를 2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그건 비겁하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아버지 힘을 빌렸든 제 힘으로 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현우는 문을 열었다. 나가주세요. 다시는 오지 마시고. 박재훈은 현우를 한참 노려보다 문을 나갔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주먹을 쥐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데 로비에서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강노석이었다. 박재훈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노석은 평범한 청바지에 재킷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박재훈 씨. 강노석 회장. 차 한잔 하시죠. 명령이었다. 박재훈은 거절할 수 없었다. 건물 근처 카페.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다. 노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2년 동안 내 아들 부려먹느라 수고했어요. 죄송합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이미 대가를 치르셨으니까. 노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박 씨, 제가 왜 복수 대신 판을 뒤집었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지만 판을 뒤집는 건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거죠. 노석은 창밖을 바라봤다. 박 씨가 무너지는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내 아들이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이용한 겁니까? 이용했죠. 박 씨도 내 아들 이용했으니 공평합니다. 박재훈은 이를 악물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왜 3년 동안 숨어 계셨습니까? 회장님 같은 분이 세차장에서 일하시고 바닥을 배우고 싶었어요. 바닥을요? 사람은 바닥에 떨어져 봐야 진짜 배웁니다. 꼭대기에 있으면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노석은 박재훈을 똑바로 바라봤다. 박 씨도 이제 배울 시간입니다. 무엇을요? 바닥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노석은 명함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제 지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영업팀장 자리 하나 비었다고 하더군요. 연봉 6천. 박재훈은 명함을 내려다봤다. 연봉 6천만 원. 예전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자리였다. 왜 이런 걸 주십니까? 아들이 부탁했어요. 박 씨를 아예 망하게 하고 싶진 않다고. 현우가요? 네. 제 아들은 저보다 착합니다. 그래서 걱정이지만 동시에 자랑스럽죠. 노석은 일어섰다. 명함 가지세요.
원하면 연락하시고 원치 않으면 버리시고. 그는 카페를 나갔다. 박재훈은 명함을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밤 10시 현석인베스트먼트 옥상. 현우는 난간에 기대어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노석이 옆으로 다가왔다. 고생했다. 아버지. 오늘 서린이도 왔었지? 어떻게 아셨어요? 비서한테 들었어. 잘 정리했니? 네.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노석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프지? 조금요. 그래야 돼. 안 아프면 그게 더 이상한 거야.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야경을 바라봤다. 아버지. 응. 제가 바닥에서 판을 배웠습니다. 노석은 아들을 바라봤다. 무엇을 배웠는데? 사람은 자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서는 거라는 걸요. 현우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제가 대표 자리에 앉았지만 중요한 건 제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였습니다. 복수심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려는 마음. 노석도 미소를 지었다. 잘 배웠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세차장 불빛 아래서. 내가 뭘 가르쳐 줬는데? 아버지는 바닥에서 판을 배운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일어섰습니다. 현우는 아버지를 바라봤다. 이제 제가 제 힘으로 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 이제 내 차례다. 노석은 아들을 꼭 안았다. 3년 만에 처음 나누는 포옹이었다. 고생 많았다, 현우야. 아니에요, 아버지. 저 이제 괜찮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그들을 비췄다. 멀리서 세차장 네온사인이 깜빡였다. 노석은 그것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그만 세차장 그만둬야겠네. 왜요? 거기서 배우는 것도 많으시잖아요. 내가 이제 내 자리를 대신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는 이제 진짜 쉬어야지. 현우는 웃었다. 아버지, 아직 이르십니다. 저 아직 배울 게 많아요. 그래. 그럼 조금 더 옆에서 지켜볼까? 네. 계속 옆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일부터 출근해라. 아버지도 따라가서 커피나 타줄게. 아버지가 제게 커피를 타주신다고요? 왜? 아들한테 커피 못 타줄까?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날 밤 강남의 야경은 유난히 밝았다. 아버지와 아들은 옥상에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다. 지난 3년간의 공백, 2년간의 고통, 그리고 앞으로의 꿈들. 새벽 2시 두 사람은 함께 건물을 나섰다. 배고프지? 국밥 먹으러 갈까? 좋죠. 아버지와 아들은 나란히 걸었다. 심야거리는 고요했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세차장 앞을 지나칠 때 노석이 잠시 멈춰 섰다. 저기서 널 봤었어. 무릎 꿇고 있던. 기억나세요?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래서 다짐했지. 내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현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포기? 내가 널 포기할 리 있겠니? 넌 내 아들인데. 두 사람은 다시 걸었다. 멀리서 국밥집 불빛이 보였다. 따뜻한 김이 창문을 타고 흘러나왔다. 현우야. 내 아버지. 앞으로 힘들 거야. 사업은 쉽지 않으니까. 알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 아버지가 항상 내 뒤에 있을 거야. 네. 저도 이제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국밥집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두 사람은 구석자리에 앉았다. 국밥 2개요. 노석이 주문했다. 현우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했다. 아버지. 왜? 사랑합니다. 노석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 국밥이 나왔다. 두 사람은 묵묵히 밥을 먹었다. 말은 없었지만 따뜻한 시간이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다. 강노석과 강현우,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새로운 판을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바닥에서 배운 것들을 가슴에 품고 이제는 정상을 향해 걸어갈 차례였다.